안녕하세요. 방랑정갱입니다. 5월 증시는 독보적인 반도체와 극명한 양극화를 보여준 한 달이었습니다. 여전히 싸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이어 목표가를 상향하는 등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5% 하락하며 시장은 엄청난 양극화를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에 대한 진전입니다. 지난 5월 4일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 그친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유 수송을 막아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작전명도 자유, 해방을 뜻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음날 5일 이란과의 회담 진전을 근거로 프리덤 프로젝트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사이에도 이란의 공격은 있었습니다. 프랑스 CMA CGM은 해협 통과 중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프리덤 발표 직후 한국 국적의 화물선 HMM 나무호도 피격당했습니다. 이에 이란 소행이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5월 10일 정부는 최종적으로 미상 비행체에 대한 타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JD 벤슨 미국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 60일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초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30일 이내 제한 없는 선박 통행을 재개하고 농축 우라늄 처리와 동결 자산 해제를 논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MOU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며 체결하더라도 법적 구성력이 없고 언제든지 말이 달라지는 트럼프를 생각한다면 판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반도체를 둘러싼 피크아웃 논쟁이 가열되었습니다. 전방 산업인 AI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신중론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호황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팽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업황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과거부터 업황을 타는 산업이며 이번 역시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빅테크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AI 구동에 필요한 메모리 양을 줄이는 등 혁신 기술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램 리서치는 패키징 공정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9배 올리는 기술을 연구하고 글로벌 저장장치 제조기업 시게이트 CEO는 생산 능력이 확충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느린 기술 성장 속도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과거와 같은 업황 사이클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AI 수요 확대와 과거와 같은 공급 과잉 사이클이 사라졌으며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고단가 기조가 수년간 유지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마이크론 주가 급등입니다. 지난 5월 30일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UBS는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3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마이크론은 2026년 HBM 생산 물량이 고정 가격에 완판되었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최초로 5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026년 이미 완판된 상태입니다. 이는 구조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HBM 핵심 공급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몸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전 시가총액 369조인 삼성전자는 2000조를 넘었고 SK하이닉스는 154조에서 1662조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주가가 수익률을 2배 추정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출시되며 역대급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금융투자협회 서버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기대의 영업이익의 15%, 약 45조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반도체 호황의 셧다운 상황을 맞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28일 합의안 찬성률이 70%를 넘기며 셧다운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성과급 합의 여파는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자 사업부까지 후한 성과급을 주지만 계열사들은 처우가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 촉발된 성과급 논란이 제조업과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황 국면에 접어들자 노조가 과실 공유를 핵심 의제로 내건 것입니다. 이는 단순 성과급 문제를 넘어 노사구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이와 관련해 각종 갈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6년 5월 연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S&P 500은 전월 대비 4.32% 상승하였고 나스닥은 약 7.16%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24.7% 상승, 4.97% 하락하였습니다. 연금자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약 5% 상승하여 총 누적 수익률은 28.04%로 평가이익은 568만 5,827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연금과 IRP 각각 운용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4월 미국 증시는 기존 AI 붐이 수요 명목에 있는 반도체에서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CPU 등으로 확장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에 투자 중인 개인연금은 5%가량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엄청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코스피는 24%가량 올랐지만 코스닥은 5% 하락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였으며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에 IRP 연금 자산은 0.37% 상승에 그치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너무 양극화된 시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이 아니시라면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차곡차곡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랑정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